Question one. A bit ago, you told us that when the stars come to the end of their lives, they too change their clothes. 조금 전에 큰 스님께서 별들 역시 생을 마감할 때 옷을 갈아입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inking about this and the earth, I'm wondering where the earth is at in terms of the aging process. 이것과 지구를 생각해 보면 노화 과정에서 지구는 어디쯤 있는지 궁금합니다. Secondly, when did human beings first appear? 둘째, 인간은 언제 처음 나타났나요? Finally, in the sutras, it says that beings are born in four ways: through moisture, eggs, wombs, and transformation. 마지막으로 경전에는 중생이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는데 습생, 난생, 태생, 화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were humans first born?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나요? Of course, now we are born through the womb, but what was it like to begin with? 물론 지금은 자궁으로 태어나지만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I would appreciate your thoughts on this. 이에 대해 큰 스님 생각에 이거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큰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I've already spoken about the basics of this, but it seems like you couldn't make the connection.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연결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Look, although we are born through the womb, were the lives within us now born the same way? 봐요. 우리는 자궁을 통해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그렇게 태어났나요? 내가 were를 where라고 읽었구나. Were the lives within us now born the same way? As an embryo, the lives that make up your body are constantly transforming. And then later, the whole is born through the womb. 배아로서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중에 전체가 자궁을 통해 태어납니다. Even at the very beginning, the consciousness of all of those other sperm cells transformed and combined with fertilized egg. 맨 처음에는 다른 모든 정자세포의 의식은 수정란으로 변형되고 결합되었습니다. 좀 아니죠. 되나요? 그게 네. 아니고, 예, 독수리님. transformed 되고 fertilized egg에 combine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자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들 얘기예요. 남은 정자들은 다른 그걸로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 수정란, 선택된 정자 하나, 난자 하나의 그 수정란이죠. 거기에 결합됩니다라고 돼 있죠. 합해진다. 그러면 그건 변화 트랜스포밍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자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화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맨 처음에 네, 다른 정자 세포 다른 모든 맨 처음에 정자 세포는 수정란으로 변형되고 다른 세포들과 결합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even at the very beginning, 그러니까 맨 아주 최초에, 그러니까 배아 되기 전에 최초에 조차도, 그러니까 consciousness of all of those other sperms를 쓰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다른 정자의 의식들조차도 화해서 그 수정란에 결합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네, 아직도 안 되나요? 맨 처음에 정자세포 의식도 수정란으로 변형되고 변형된 것에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에, 그러니까 수정란 자체는 다른 정자세가 필요하지 않죠. 정자세포들이. 네. 근데 그 선택받지 못한 다른 정자세포들이 네. 화해서, 그러니까 정자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기능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화해서, 변화해서 이미 그러니까 합쳐진, 그러니까 정자난자 하나씩 합쳐진 수정란에 결합이 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네. 아니, 안 된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도 그러니까 정자 뭐 우리가 아니, 알고 있는 잠깐만. 정자세포 하나가 그 아니, 선택이 하세요. 그 내용보다 음, the consciousness가 주어고요. 동사가 transformed하고 combined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주어를 가지고 그게 transformed 됐고 그 다음에 fertilized egg와 combined 됐다.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두 개를 그 같이 예은이 하니까 이제 이 어렵게 어려운 여기 된다는 예은이 제가 거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음, 맨 처음에도 음, 다른 정자의 다른 정자세포의 의식은 의식들이 의식이 의식이 변형되고 변형돼요. 변형되어 음, 수정란에 결합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됐어요. 네. Those consciousnesses stick to the embryo like a shadow, and the whole is born through the womb. 그 의식들은 배아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전체가 자궁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consciousness거든요. 네. cells가 복수니까 네. 의식들은 이렇게 네. 해줘야죠. 네. Even after we are born, the cells within us are continuously coming into existence through transformation. 우리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네. 네. One more proof do you need that we are not born just through the womb? 우리가 자궁을 통해서만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In terms of evolutionary development, we are only 3 years old. 진화적 발달 측면에서 우리는 겨우 3살입니다. The Earth too is only 3 years old. 지구도 겨우 3살입니다. Why? 왜죠?
If you think carefully about what I've said, you may have some idea. 내가 말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It's because human beings' way of living and all beings really has remained at about the same level. 인간 생활 방식, 존재 방식은 모든 존재가 실제로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They are just walking in circles without making much progress. 그들은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원을 그리며 걷고 있을 뿐입니다. 네, 잠깐만요. 오늘 이 질문자의 대답이 계속 길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특히 우리가 아까 실다이님뿐만 아니라 우리 나도 그랬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먼저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떻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자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별들도 몸을 벗는다. 그러니까 별들이 죽는다는데 지구도 이제 죽을 텐데 지금 죽기 얼마 전이냐라는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the aging process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죠. 죽기 얼마 전인가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처음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났느냐, 출현한 게 언제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방식, 세 번째 질문은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질석거리는 데서 낳고 또 화로 낳는다 하는 사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아까 해석을 잘 했는데 그러니까 태생이냐, 난생이냐, 화생이냐, 습생이냐 이런 거 중에서 사람은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단계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이 과연 태생인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비록 자궁이라는 태에서 출산은 되지만 사람 안에 이 출산된 후에 그 전이나 아무튼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생명들이 다 태생이냐라고 되질문하죠. 아닌 거죠. 배아 세포에서 끊임없이 화한 그런 그 생명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몸 안에서 우리가 난자를 배출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난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생, 난생, 그다음에 화생 부분을 설명한 게 아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지금 들리나요? 네. 갑자기 무슨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멈췄길래 예. 그래서 이제 화생 그러니까 화해서 태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난자 정자의 만남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른 선택받지 못한 그 정자들이 화해서 오히려 그 수정란에 그 의식들이 붙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사람은 자궁이라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은 3살밖에 안 됐다. 3년밖에 안 먹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진화 발전 단계에서 볼 때 사람은 3살이다. 그리고 지구도 3살이다. 이건 이제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을 잘 이해했다면 알아들을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비해서 사실은 좀 어떤 의미일까 나도 여기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차원 우리가 돌고 도는 이 지구의 차원이나
인간의 차원이나 그 속의 모든 생명체들의 차원, 그 생명체 안에는 사실은 여기에는 없지만 그 1차원의 동물, 그 미생물도 있고 2차원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제 사람 정도 되고 하면 3차원은 되지 않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끝내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it's because human beings' way of living and all beings really has remained at about the same level. 레벨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3차원이 아닌가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까지 4차원이나 거의 이제 5차원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더 이상 진전 없이. 그런 거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나요? 그 부분이? 네. Without make much progress를 맴돌고 있다.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맴돌고 있다는 게 we are just walking in circles. 이게 맴돌고 있다고. Without making much progress는 그 어떤 4차원, 5차원으로 더 나가는 진전이 없이 네. 그냥 3차원. 이게 3살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이해 일단 해봤어요. 네. 네. 네, 독수리님은 혹시 더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아니,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인류가 언제 출현했는지, 이런 건 사실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예, 뭐, 35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됐다든가, 인류가 처음 등장한 건 10만 년 전이라든가, 아주 10만 정확한, 예, 예, 어쨌든 예, 예. 10만 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아프리카에서 등장한 그 것이. 설도 좀 몇 가지 있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설명들이 있다는 거죠. 있죠. 예. 이제 그런 설명들에 대한 뭐 하여튼 여긴 언급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하여튼 나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과학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얘기가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과 함께 그 3차원이라면 3차원이라고 얘기하지 왜 3살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는 큰 스님에게 음. 물어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3차원을 의미하는지 안 의미하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은 그렇진 않죠. 거잖아요. 예,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거를 만약 3차원이라는 걸 말해 주려고 한다면 3차원이라고 말해 줄 때 우리가 3차원이란 의미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이해하기가. 텐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과학과 그 종교 사이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나는 일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어,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메타포가 표현이 다른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뭐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몸 안에 인간은 태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나 사실 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큰 스님의 이 설명은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봐요. 첨단적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또 이 사람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죠. 네. 네. Let's see.
You also asked me about when the stars change their shape. 봅시다. 당신은 별이 언제 모양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In the process of shedding their bodies, they churn and give off energy all around them. 몸을 벗는 과정에서 몸을 휘젓고 사방에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별들이죠. 별들이 몸을 휘저는다기보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최연의 독수리님 약간 막 꿈틀거리면서 애를 쓰면서 하는 거죠. 최연이.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 주위에 막 발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모습이죠. 꿈틀거리면서 몸부림친다고 해야 될까? 몸부림치면서 발산 맞아요. 몸부림치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서 주위에 에너지를 발사합니다. 그죠? Every living thing moves, doesn't it? 모든 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Shedding its body like this doesn't mean it's dying. 이렇게 몸을 가린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shedding one's body 하면은 몸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shedding, 몸을 벗는다. 네. 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아까 했었어요. 실다이님. 기억 안 나요? 네. 아니. 그러네요. 몸을 벗는. 그런데 여기는 몸을 가린다고 이렇게 돼 있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벗는 거. It's just changing its shape, going from, say, a triangle to a rectangle, to a pentagon, to a hexagon. 삼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오각형으로, 육각형으로. 계속 투여서. 그렇죠. 삼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오각형으로, 육각형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삼각형에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죠.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그러니까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오각형으로, 육각형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And just like us, they change as they age, sometimes ending up as very tiny stars.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도 하고 때론 아주 작은 별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별로 끝내기도 하는죠. 마지막으로 작은 별이 돼서 사라지는 거죠. 네. The source of those stars' lives is also the source of our life. 그 별들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Could the Buddha nature that gave rise to us and make it possible for us to live be separate from those stars? 우리를 낳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한 불성이 저 별들과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No, we are all connected. 아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Although our bodies live here on earth, we are also living as stars.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또한 별로서 살고 있습니다. This sounds crazy, doesn't it? 미친 소리 같죠? 안 그래요?
Yet, if your mind is small, your light will be small as well. 그러나 마음이 작으면 빛도 작습니다. If your mind is big, your light will also be big. 마음이 크면 빛도 커집니다. When a great person is born, we say that a great star appeared, don't we?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위대한 별이 나타났다고 하죠. 안 그래요? Also, when we see a shooting star, we say that someone died. 또한 우리가 별똥별을 보면 누군가 죽었다고 합니다. When someone dies, their body scatters and they return to their source. 사람이 죽으면 몸이 흩어지고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The same thing happens to stars. 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Think about the dirt under our feet. 우리는 발밑에 있는 우리 발밑에 있는 흙을 생각해 보세요. How did it come into being?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Elements gathered together and formed it, right?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졌죠. 맞죠? Similarly, when we die, what happens to the elements that have formed our body?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They all return back to their original form. 모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This is why people say ashes to ashes, dust to dust. 이것이 사람들이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Even comets and meteors, 발음이 맞나? 네, 맞아요. meteor. Become dust that sometimes fall to the earth. 혜성과 이거 아투라 요성? 그냥 유성이요, 유성. 요성도 가끔 그렇죠. 먼지가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Gathering and separating like this is what allows everything to live. 이렇게 모이고 갈라지는 것이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How could we survive without dirt? 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Because of dirt we can live, and when we die we become dirt. That again gives rise to new life. 우리는 흙 때문에 살 수 있고 죽으면 흙이 되어 다시 새 생명을 낳습니다. The whole of the universe is functioning like this, giving and receiving, giving and receiving. 우주 전체가 이와 같이 기능하고 있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있습니다.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hole universe is like a giant corporation with everyone working in different departments and offices. 온 우주는 다른 부서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대한
기업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t feels like we are solidly sitting here, but actually we and this planet are floating in space. 우리는 여기 단단히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와 이 행성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 we might look like ticks or fleas clinging to the earth, but that's not the case. We are the highest form of life on the earth. 우주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구에 달라붙은 찐득이나 벼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체입니다. Then why do we still seem to be living like parasites?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It's because we can exist without consuming materials from the earth, but in the midst of living like this, we have evolved and risen above that level. 지구의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진화하여 그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The reason our spiritual development hasn'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times is that our consciousness has been too caught up in the material aspects of the world. 우리의 영적인 발전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의식이 세상의 물질적인 측면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Too many people are seeing others as separate from themselves.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they want something, they think they have to take it from someone else.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거는 그 밑에 그 뒤에 거죠. 조금 나오는데 그 문장에는 없어요. 그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거기까지예요, 그 문장은. 제가 두 개 문장을 막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지금 써놨나 본데요. 잃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거를 가져와야만 된다고 합니다까지예요. 이해됐나요? 네. 네. 네, 독수리님. 네. They keep trying to get more than others, to eat more than others, to rise to higher position than others, and so on.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애를 노력합니다. 씁니다. 계속 애를 씁니다. 네, 계속 애를 그렇게 씁니다. 끝내면 돼요. 네. 음, Trying to 그렇죠? live like this causes endless suffering and hardships. 이렇게 살려고 하면 끝없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This is why we have to practice and why we have to rise above this kind of level.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해야 하는 이유죠. 네. 여기 저 영어와 한국말 번역의 그 뭐라고 그러나 이 순서가 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문장 다음에 한국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옮겨서 붙이는 과정에서 뭘 잘못했나 아, 나중에 고쳐야 되겠네요. 네, 그건? 네. 네. Take a look at stars and planets. Their interactions are determined by the energetic states of the other surrounding stars and planets. 별과 행성을 살펴보세요. 그들의 상호작용은 주변의 다른 별과 행성 에너지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Those with weaker energy will be influenced, controlled, and consumed by the stronger ones. 약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더 강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거나 소모될 것입니다. 근데 those가 사람은 아니고 stars and planets니까 별들이죠. 여기서는. 아, 약한 에너지를 가진 별들은 별들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별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통제받고 그러니까 소모된다는 거.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별들이에요. 별들과 혹성들. It's automatic for them. 그들에게는 자동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This also happens with humans as well. 이것은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If you don't have a grasp of your foundation, you can be affected by forces stronger than you. 당신의 근본 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자신보다 더 강한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s like how a large magnet sweeps up all of the smaller pieces of matter around it. 큰 자석이 주변의 작은 금속 조각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I can see that some of you don't believe me, but this is absolutely true.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If some force stronger than you intended something negative, there's no limit to what it could do. 부정적인 것을 의도한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보다 강한 세력이 부정적인 것을 의도한다면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에는 그러니까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죠. 네. 당신보다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힘이 센 강한 힘을 가진 그 존재가 뭔가 부정적인 그 일을 할 생각을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다.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당신보다 강한 존재니까 그런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끝이 없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계속 이제 괴롭힐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유, 힘들어요 이번 거가. 되게 어렵네요. 어려웠어요. And you couldn't even know what form the damage would take because this energy can manifest in any possible form. 이 에너지는 가능한 모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거 끝까지 가나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그다음 문단까지 하고 좀 쉬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그다음 문단까지. 네. Likewise, if the people of earth are unaware of their foundation and don't know how to rely upon it, the earth too could lose energy without limit. 마찬가지로 지구인들이 그들의 근본 자리를 모르고 의지할 줄도 모르면 지구도 역시 한없이 에너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This happens not only between people, but also between people and animals, and it even happens between the planets and stars. 이것은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행성과 별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If another planet or comet passes near the Earth and there are no awakened practitioners, then the Earth could be damaged beyond repair. 다른 행성이나 해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고 깨달은 수행자가 깨달은 수행자가 없다면 이가 되죠. 없다면 지구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에 그런 깨달은 각자가 없다면 이제 지나가는데 가까이 이제 오는데 그런 의미죠. Even now,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other beings living on the Earth, and its energy has weakened a lot. 지금도 지구에는 너무 많은 사람과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어서 그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Yet, if we deepen our spiritual practice and learn to apply the inherent ability of our true nature, we can create opportunities to refill the earth energy.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수행을 심화하고 우리의
본성이 내재한 능력을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지구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In this way, it's possible to even extend the Earth's lifespan. 이런 방식으로 지구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거기서 좀 끊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까지 해온 어떤 부분보다 가장 어렵고 또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커버하는 부분이. 그래서 다시 그 133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별과 사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별이 몸을 벗는 과정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shedding the bodies 그랬잖아요. 그 벗는 과정이 그러니까 죽는 과정도 에너지를 이렇게 방사하는 거지 사실상 죽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형태가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오각형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별이 이제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별을 다시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별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그 근원이 있다. 근원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우리는 지구인이죠. 지구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별로도 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내 마음 쓰는 것이 작으면 내뿜는 빛도 작다. 그 마음이 크면 내뿜는 빛도 크다. 별처럼 똑같다 이거죠. 그 에너지도.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큰 사람, 그래서 위대한 빛을 그러니까 아주 큰 빛을 뿜는 사람은 위대한 별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위대한 별, 스타 탄생 뭐 이런 표현을 뭐그 탤런트 아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말 쓰잖아요. 위대한 별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이제 스타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예체능계 같은 데서 많이 쓰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위대한 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람과 별은 그 에너지나 그 마음 쓰는 것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어떤 별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흙의 비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흙 또는 4대 원소, 그러니까 지수, 화풍하고의 관계인데 특히 이제 흙하고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도 그 요소, 그러니까 4대 요소, 그러니까 사람도 그 4대 요소에 의해서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데 이제 흙이 이제 사람이 흙에서부터 나왔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ashes to ashes, dust to dust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흙과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제 별과 사람을 얘기했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흙과 사람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우주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과 우주와 지구를 연결시켜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우주는 대기업, 큰 회사 같이 많은 부서를 거느린 큰 회사처럼 a giant corporation with everyone working in different departments and offices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무실과 그거를 거느린 그러니까 대기업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정적으로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부유하고 있다. 지구를 떠다니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지구 위에 그 부유를 해서 과학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서브덕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구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으나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계속 섭입해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깊이 들어가서 마그마가 돼서 다시 치솟아서 또 대륙판을 만들고 또 해양판도 확장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그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화산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게 지금 떠다니고 있고 그 엄청난 그 온도 이런 거를 그 통해서 우리가 뭐 화산을 겪고 그다음에 바위가 생기고 그 바위가 또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생기죠. 변성암이 왜 생기냐. 왜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그런 이렇게 명승지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초록색 바위 뭐 그 파란색, 적색 바위들이 켜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말하자면 움직임 속에서 그 이제 생긴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고 그렇게 볼 때 인간은 굉장히 찐득이 벼룩같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134 쪽의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동물이다 이거죠. 만물의 영장이죠. 그런데 왜 그런 진짜 만물의 영장과 고등동물로서 살지 못하나? 그 이유는 우리가 정신계를 도외시하고 물질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분별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쟁 상대로 삼고 내가 남보다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더 먹고 더 갖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지 그런 그것들을 음 내 안팎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5 쪽으로 가면 다시 인제 별 과 사람과 이제 동물까지 등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별들과 그다음 별성과 행성 이런 그러니까 planets와 stars에 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별들도 그다음에 기타 행성들도 국성이라고 할 수 있는 행성들도 그 에너지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그 인간들이 그 서로 이렇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더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별들도 행성들도 그 에너지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먹고 먹히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약육강식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본 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마치 큰 자석이 주위에 이제 작은 금속체들을 이렇게 휩쓸어 가듯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들도 그러고 행성도 그런다. 나중에 동물들도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이 듣는 여러분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이 이야기만 그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뒤에도 또 나오는데 나를 미쳤다고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여기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계속해요. 어쨌든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도 그렇듯이 별들 뭐 국성들 행성들도 약한 것이 강한 놈들에게 마구 휘둘리게 되고 먹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태양계의 한 행성인 지구도 이 지구 중심자리를 잃게 되면
다른 행성에게 휘둘리게 되고 나아가서 뭐 다른 은하계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법문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 사이에 그 약육강식이나 어떤 적자생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별성과 행성 사이에도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하게 되는 거죠.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지금도 지구 위에 에, 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지구의 그 우리가 뭐 온난화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지구의 멸망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그 큰 스님도 여기서 그 사실상 이 지구 위의 사람들과 생명체들의 에너지가 지금 약화되었다. 약화되어 왔죠. 쭉. 그래서 이대로 두면 사실상 멸망할 거다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것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근본 자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refill 다시 채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되겠고 그거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충하고 강화시켜서 다시금 지구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느끼십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보충하시거나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구라든가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천문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별들 간의 그 에너지라든가 뭐 그 백색 외성, 외성, 뭐, 적색, 거성. 적색 거성 이런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이제는 그 저기 우주에 가 있는 망원경들이 그런 걸 막 찍어서 사진을 보내잖아요. 이제 거의 빅뱅의 사진도 찍을 지경이 됐다고 하던데 음, 그래서 별 얘기도 그렇고 지구 플로팅 하다는 건 지구가 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새로운 얘기들은 아닌데 음, 그 그러니까 그리고 에너지에 의해서 뭐 별들도 그렇게 되시 인간도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그 지배를 받거나 이런 것도 뭐 있는 일이죠. 우리 현실에서 있는 일이고. 근데 여기 뭐 더 먹고 싶거나 더 높은 지위에 가고 싶거나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끼도 사실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걸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음, 그런 이 어떤 현상들, 인간에 대해서든지 천체에 대해서든지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새롭은 건 아닌데 결국 의식이 그러니까 여기 결국 이제 프랙티스 얘기로 가서 그런 프랙티스를 해서 깨어 있고 그 깨어 있는 에너지로는 이제 어떤 그게 인간의 변화든 뭐 별의 변화든 그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네. 지구의 에너지를 다시 채운다든가 지구의 그 주기를 생애 주기를 더 길게 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실다위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수준에, 그러니까 맴도는 거 있잖아요. 음, 그 수준에 머물러 다른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결국은 우리의 머물러 있는 것, 그 자리 맴도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뭐 수명을 늘린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 자기 중심을 잘 잡고 가면서 다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화되거나 없어져 버려서 음, 뭐 그러는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보는 경험? 음. 경험이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의견들이 나랑 다 비슷해요.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실다이님이 이야기한 쪽에 조금 그게 오는 게 뭐냐면 죽는 게 싫어서 아니면 뭐 더 지구가 되기를 꼭 뭐 기대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죽을 때 굉장히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좀 살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좀 그 정신적인 차원을 높이는 쪽으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수명이 길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실다희님이 얘기한 부분이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게 원통하다는 게 뭐 죽는 걸 피하고 싶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큰 스님의 의도도 그러니까 그 웰다잉과 웰비잉을 이퀄로 놓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죽는 것을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물론 과학적으로 여기 상당히 아까 우리 독수리님 얘기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생성하고 소멸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도 했었지만 진화하고 퇴화하거나 퇴행하거나 이런 일들 또 원하지 않는 순간에 먹히거나 이런 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당하고 싶지 않다고 뭐 안 당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그 다음자리 그게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싶고 전진하고 싶다면 그런 의미에서지 뭐 다 그냥 계속 연장해 갖고 뭐 이렇게 천년만년 살고 싶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때가 되면 물론 가야 되고 다 그러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잘 살아 있다라는 것은 잘 죽는 거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별과 뭐 행성과 흙과 뭐 이런 다른 동물들과 심지어는 뭐 그런 사생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네. 아직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남은 부분을 보니까 만만치 않죠? 보세요. 네.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는 음,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일단 일-
If you really deepened your practice, all kind of things are possible. 수행을 정말 깊게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ou've all heard how planets like Jupiter and Saturn are so extreme that life can exist there, right?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행성은 너무 극심해서 거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맞죠? But they do have life. It's just asleep. 그러나 그들에게는 잠만 자는 삶이 있습니다. If, 아니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죠, 이거죠. 네. 네. If you've thoroughly awakened and proved and tested your practice in the world around you, then you could also wake up those lives. 당신이 철저히 깨어났고 주변 세계에서 수행을 증명하고 시험했다면 또한 그 생명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But you couldn't do this if your understanding and ability was still hazy or you were overestimating your ability. 그러나 이해와 능력이 여전히 흐릿하거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If someone of insufficient ability did awaken those beings, the results would be horrible.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 존재를 깨운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Why? 왜일까요? Because if you couldn't control them, these beings would live by consuming the spiritual essence of beings weaker and less developed than themselves. 통제할 수 없다면 이 존재들은 자신보다 더 약하고 덜 발달된 존재의 영적 본질을 소비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An empty shell is all that would be left to people who want practiced at relying upon their fundamental mind. 그들의 근본 마음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This could happen regardless of how far away from us they are.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Distances would mean nothing.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When I talk about things like this, some of you may think I'm a bit crazy.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But the fact is, I don't really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me. 그러나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I'm just peacefully going about my life and having a bit of laugh when people call me things like that. 그저 평화롭게 내 삶을 살아갈 뿐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부를 때 약간 웃을 뿐입니다. By the way, did you know that laughing keeps you from growing old? 그나저나 웃으면 늙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Laughs. 웃음. If you really want to know whether what I'm telling you is true or not, practice diligently and grasp your fundamental mind.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부지런히 수행하고 근본 마음을 붙잡으세요. Then you will be able to see what I'm doing in the earth, in the unseen realm.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You will be able to see that I'm not
just this physical form, nor at this moment am I only in this one place. 거사님은 내가 단지 이 물리적 형태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f you fully awaken such that you can take care of not only our world but the universe as well, then should you need to wake up those sleeping beings, you can also create the conditions to sustain them as well as all kinds of other life. 만약 완전히 각성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도 돌볼 수 있다면, 잠자는 존재들을 깨워야 한다면, 또한 모든 종류의 다른 생명뿐 아니라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And you can do this across many planets. 그리고 아주 많은 행성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planet is too hot or too cold. If you have the ability to adjust that environment.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행성이 너무 덥든 너무 춥든 상관없습니다. The Buddha said that when it comes to transporting energy, ideas of near or far are irrelevant. 부타는 에너지를 운반할 때 가깝다와 멀다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want to move something from here to there, it doesn't have to be in just that form for the whole trip. 여기서 저기로 무언가를 옮기고 싶을 때 여행 내내 그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If the form of that matter could be changed, then it would be much easier to transport, wouldn't it? 그 물질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면 운반하기가 훨씬 더 쉬울 테죠. 그렇잖아요? For example, if you need some substance from a tree, then you don't have to move the entire tree. You can take just that part and use it instead. 예를 들어 나무 물질이 필요한 경우 나무 전체를 옮길 필요 없이 해당 부분만 가져와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sider the matter of pregnancy. Elements that are so small as to be almost invisible combine into one and form a life. 임신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요소들이 하나로 모여 하나의 생명을 이룹니다. Although their original form has disappeared, they are ceaselessly changing and working together and create a living human being.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걸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협력하며 살아있는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라지지만, although. 사라지지만 예. 앞에 그 정자 얘기인 것 같아요. So, what if you could take something that was 1,000,000 times lighter than a single cell and plant it on another world? 그래서 단일 세포보다 100만 배 더 가벼운 것을 가져다가 다른 세계에 심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If you take something from a hot world and add it to a cold world, that planet would warm up, wouldn't it? 뜨거운 세계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차가운 세계에 더하면 그 행성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But being able to do this isn't really the issue.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The main problem is whether you can control the beings that are awakened by this. 주요 문제는 이것으로 깨어난 존재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Although what I'm saying may seem kind of strange, I'm really quite a normal person.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사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I don't talk about what I haven't experienced, nor do I waste my time on useless things.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I'm telling you about these things because we are not separate. 나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 아니기에 이런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You all desperately need to learn how to rely upon your fundamental source and awaken. 여러분 모두는 근본 자리에 의지하고 각성하는 방법을 절실히 배워야 됩니다. Then, in the coming times, you will be able to save countless lives.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have to know about this fundamental mind of ours and be able to apply it for the benefit of those many beings who are as yet unaware of the miraculous working of their own fundamental mind. 우리의 이 근본자리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아직 자신의 근본자리 마음에 그 공덕을 알지 못하는 많은 존재들을 위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같은 그 작용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I'm not sure how much you will understand of what I'm going to tell you now, but the lives within your body just follow whatever intention you give rise to, regardless of whether it's good or bad.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속 생명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당신이 일으킨 의도를 따라갑니다. If you want to steal something, they will all go along with that. 거사님이 무언가를 훔치고 싶다면 그들은 모두 그것을 따라갑니다. And if you raise a good intention, that's what they work toward. 그리고 좋은 의도를 제기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They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So it's your job to train and guide them. 그들은 선악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안내하는 것은 거사님의 일입니다. In this way, they can be transformed into bodhisattva. 이런 식으로 그들은 보살로 변할 수 있습니다. Only after you are able to control and guide the lives within your own body will you be 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those lives that live on other planets.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통제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만 다른 행성에 사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ow could you hope to take care of beings who are far away when you can't even help the ones who are right in front of you?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없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at's enough about this for today. I seem to have gone on for quite a while.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Let's see if anyone else has a question. 질문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봅시다. 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그 전에 그 네. 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서 거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사는 남자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 그건 안 앞에 썼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근데 앞에 132쪽에 나도 처음에 그게 이유를 거사로 하는 게 조금 그랬는데 이 질문자가 남자예요. 이 질문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거사라고 한 것 같아요. 보통 남자인 경우는 거사, 처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질문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독수리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청중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사람들을 네. 향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되도록이면 이제 그 그렇게 해준 해석을 거죠. 생략했는데 이제 가끔은 요 거사를 좀 넣어도 되겠다 싶은 부분에서만 좀 넣어봤어요. 아무튼 예, 그렇고요. 예, 알겠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면요. 이제 그 목성, 토성의 그 아주 그 생명이 살기 어렵다는 러프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성, 토성에는 과학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생명체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깨친 사람이라면 이 목성, 토성의 생명들을 깨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깨울 능력만 있을 뿐인데 그 깨워서 이들을 살려가지고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깨웠는데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깨어난 목성 토성의 그 생명체들이 도리어 이 지구인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구인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나더러 미쳤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지만 나는 웃을 뿐이다. 웃음이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면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크크 웃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 이야기가 앞으로 할 얘기가 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열심히 수행해 봐라. 그래서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또 굉장히 그런 말을 아바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으로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몸으로 다른 자리에도 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을 옆에서 잘 그러니까 모셨던 그 스님들 중에 큰 스님이 TV를 보면서 멍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 영락 없이 그때는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진짜 이 근본자리의 마음 그를 알고 모두가 둘 아닌 도리를 확실히 온전히 깨치게 되면 다른 많은 혹성들에 잠들어 있는 생명들을 깨워서 살게 할 수도 있다.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너무 차가워서 못 살고 하는 건 없다. 불 속에도 생명이 있고 얼음 속에도 생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혹성에 있는 생명체를 지구로 옮기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옮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자유자재로 토성, 목성에 있는 거를 지구에 이렇게 끌어다가 손바닥 위에 놓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SF 영화 같은 데서 좀 있긴 있으나 뭐 그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 얘기하고요. 찬 세상의 것을 얼음 왕국에 뜨거운 거를 옮겨다가 따뜻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대로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관리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당하고 끔찍하게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들이 아까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분과 나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내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여러분이 하고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137쪽에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이 근본 마음을 우리가 둘 아니게 알고 여러분과 나하고 둘 아니게 그거를 알아서 이 근본 마음을 깨치지 못한 주위의 생명들을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혹성 뭐 이런 생명들까지도 도와야 한다 이거죠.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 안의 생명들은 바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의 한 생각, 그 여러분의 생각 내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명심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고요. 138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몸속의 의식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태생이 아니라 뭐 습생이라든가 화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이들을 훈련시키고 계속 이끌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근본 마음에게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속의 의식들을 보살로 화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몸속 생명들을 이렇게 보살로 만들 수 있어야 그래서 그것들을 보낼 수 있어야 다른 혹성의 생명체를 그러니까 깨우거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몸속 생명체를 돌보고 그들을 깨치게 하고 그들을 보살로서 내보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체들을 돌볼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혹성의 생명체들까지 돌볼 수 있게 하고 지구 위에 다른 사람들이나 생명체는 물론이고 다른 혹성의 생명체까지도 돌 수 있어야 진정한 대자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건 나로부터. 거기까지인데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사실은 이야기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 아까 그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정리한 부분들에.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는 조금 적죠, 분량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일단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네, 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야 네, 되겠죠.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약간 막 바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그 여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듣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네,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